잔인함보다 더 끔찍하고 천재성보다 더 위험하며 부보다 더 강력한 단 하나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 즉 무모함이 아닌 냉혹한 무구속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을 권력의 이름 아래 묻어버리고 모든 감정적 기대를 끊어낸 사람들이 가진 고요하고도 차가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경유했던 이 공포의 부재는 왕들조차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평범한 신하를 그림자 실권자로 바꿉니다. 이것은 용맹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감각의 문제입니다. 실패, 배신, 상실, 심지어 죽음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더 이상 뺏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공포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남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내 자리가 대체될까봐,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눈치라는 이름의 사회적 공포를 학습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조직의 분위기에 맞추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력한 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오직 계산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들어섭니다. 바로 절대적인 통제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결정을 내리며 하루하루를 생존합니다. 공포는 대중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왜 사람들은 무능한 리더를 따를까요? 왜 직장에서 부당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침묵할까요? 그것은 공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자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해부했습니다. 그는 공포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조종하는 지렛대이며 약한 마음이 권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공포로 돌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가난해질 것에 대한 공포, 거절당하고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공포.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공포가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감과 타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의 공포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워버리고 시스템에서 완전히 태워버리십시오. 공포가 살아있는 한 진정한 힘은 깃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비로소 타인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는 명상이나 긍정적인 확언 따위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부드러운 방식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포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바꾸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공포를 죽이는 법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공포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랍니다. 감정과 혼돈 속에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변화는 공포를 데이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돈, 평판, 안락함, 지위의 상실입니까? 그것을 잘게 쪼개어 환상을 벗겨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공포는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개 자존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패배자처럼 보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기 이미지에 금이 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허영심일 뿐이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허영심은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는 사람은 이미 정복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당신을 노예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망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여지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지 마십시오.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는 중독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가장 무서운 힘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저함 없는 행동, 필터 없는 언어, 죄책감 없는 실행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도적으로 불편함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공포는 안락함 속에서 기생합니다. 아주 작은 반항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작은 반항이 정신을 단련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시선조차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치와 배신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훈련에서 피를 흘려야 실전에서 공포가 죽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당신이 성공, 사랑, 존중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위협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무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마지막은 당신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냉혹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공포가 없으면 주저함이 사라지고 주저함이 없으면 즉각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자비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때 사용하지 못한 자비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대중이 자비를 구걸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자비가 목적에 부합할 때만 베풉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이름을 더럽히거나 권위를 무시한다면 감정이 아닌 제거로 대응하십시오. 조용하고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권력은 미움받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당신을 불확실한 존재로 만듭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자비는 배신을 부릅니다. 당신이 살려준 사람은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용을 나약함으로 해석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혼자 걷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고 오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이제 당신을 조종할 방법이 없구나. 고립은 공포가 없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숫돌입니다. 약한 자들은 군중을 찾고 강한 자들은 침묵을 쌓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라집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들이 뒷담화를 하고 약한 동맹을 맺는 이유는 배제되거나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포를 죽였다면 더 이상 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기부여나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판의 말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차가운 청사진입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감정에 휘둘리며 안락함을 쫓으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의 공포를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강력하고 영구적인 무언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냉정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이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지혜를 나누고 함께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니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통찰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